차관님, 예. 특경가법상의 14조 불법 경영진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 잘 아시죠? 예. 예,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, 그 제도 운영의 첫 단계인 지검과 지청장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또 시행령에서 예. 그 자체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. 말씀을 드렸더니 그 차관님이 또 1년 동안 열심히 크게 관심을 갖고 많이 개선을 하셨어요. 예. 예, 근데 제가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, 여전히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렵니다. 왜냐면은 곧이어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가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고요. 그런 분들이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조문을 보시면은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취업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? 그러면은 새롭게 취업을 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취업이냐,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자리에서 직무를 배제하는 것도 저기서 말하는 취업을 할 수 없다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은 기존 현행 경영진이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았고 불법행위가 확정됐을 때 취업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저 조항에 따라서 지금 직무 배제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? 그 부분은 좀 그때그때마다 좀 해석이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새로이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경우로 볼 것이냐, 예. 아니면 종전에 있던데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는 경우를 그 정도까지만 포함시킬 것이냐.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대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. 조금 더 하여튼 근데 그게 해석이 이제 그때마다 좀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.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,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해석을 좀 요구했고, 법조항을 봐도 그 14조의 사항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해임하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의미를 본다면 충분히 기존에 있던 직을 가진 사람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은 기존의 일도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법무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또 조항을 보시면은 이게 취업 제한 대상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. 지금 조문 보시면은 각 호에 뭐 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결국 그러니까 취업이 제한되는 기산점을 뭘로 볼 것이냐인데요. 옆에 이제 아래에 제가 공무원법도 놨는데, 공무원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. 조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정한 형이 끝나고 또는 집행유예가 끝나고 이후에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나오는데, 지금 여긴 취업할 수 없다라고 특강경법은 돼 있고,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형을 받고 있는 기간, 예를 들어서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기간, 이 기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을 살면서 옥중 경영을 하다가 징역형이 끝나서 나왔더니 취업이 제한된다. 이거 비상식적이잖아요. 집행유예 기간에는 직무를 하다가 집행유예가 끝나면 오히려 취업 제한 때문에 직무를 할 수 없다. 이거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조항도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결국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형을 살고 있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이 제한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,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예를 들어서 재개정이 필요하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, 저는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법은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
그 회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합니다. 그 내용이 다음 조항에 보시면 이제 허가, 인가, 면허 등록 지정 등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유가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이 면세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가의 인허가 사업이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게 이제 집행의 문제입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문제 제기하면서 분기마다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? 어떻게 예. 개선하고 있는지.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. 시작은 했는데 갈 길은 멀더라. 예, 이제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이 있는 회사가 어떤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거를 인허가를 해주는 관계 부처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지금 법무부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. 여러 부처가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. 예. 근데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에 없더라고요, 내용이. 지금 뭐 대검하고 우선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지금 대검하고 연결돼 있어서 대검 네. 자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지금 협의를 하고 대검하고 먼저.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합의하고 내년 예산을 확정하고 해야 내년에 시스템도 만들고 그 다음에부터라도 진행하는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언제 됩니까? 지금 일일이 그거 다 뭐 공문으로 받는다고 하던데 예? 그 공문으로 받아서 그 수기로 언제 정리해가지고 그걸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빨리 협의하시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도 준비를 하시고 제가 올해 예산 심사 때도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기관과 자료를 결국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주민번호 그리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 번호나 법인 번호를 인허가를 해야 될 관계 부처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. 그래서 미리 관계 부처가 그런 거 인허가건이 들어오면 법무부에 같이 저 승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. 또한 또 취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테니까 국세청에도 그 정보를 줘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신고했다. 그러면 그 부분 통보받고 제대로 승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협업 절차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말라는 거 준비를 잘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. 예. 그게 보니까 개인 정보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법무부만 이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다른 부처하고 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든 사업자 번호든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아마 법 개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일단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빨리 파악해서 예. 발의를 하시게 되고 필요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. 예.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. 예.